당신에게도 평생 잊지 못하는 이름이 있나요? 겨울 저녁, 창밖으로 첫눈이 내리고 있었다. 김성호 68. 그는 오래된 서재 앞에 멈춰섰다. 아내가 세상을 떠난 지 2년. 딸은 결혼해 독립했고 이제 이 집엔 그 혼자뿐이었다. 정리 좀 하셔야죠, 아버지. 지난주 딸아이가 했던 말이 떠올랐다. 성우는 천천히 서랍을 열었다. 먼지가 피어올랐다. 오래된 상장들, 빛바랜 가족 사진들, 아내와 함께 여행했던 티켓들. 그런데 맨 아래 작은 나무 상자 하나. 성우의 손이 멈췄다. 심장이 두근거렸다. 이건 언제 넣어뒀더라. 상자를 열자 노란빛으로 바랜 편지 한 장이 나왔다. 편지를 펼치는 순간 40년 전 그날의 봄바람이 고스란히 되살아났다. 1984년 봄. 그때 우리는 20살이었습니다. 가난했지만 눈부셨고 아팠지만 아름다웠던 시절. 서울 변두리 공장지대. 성우는 낮에는 공장에서 일하고 밤에는 야간 고등학교를 다니던 청년이었다. 그리고 그곳에서 최소희를 만났다. 같은 공장, 같은 약. 늘 조용히 책을 읽던 그녀. 머리를 묶는 모습도, 연필을 쥐는 손길도, 창밖을 바라보는 눈빛도. 성우에게는 모든 것이 눈부셨다. 어느 날 야학 수업이 끝나고 성우는 용기를 냈다. 저기, 소혜 씨. 소희가 돌아봤다. 봄바람에 머리카락이 흩날렸다. 네, 이거 제가 정리한 수학 노트인데. 성우는 떨리는 손으로 노트를 내밀었다. 혹시 필요하면 빌려드릴게요. 소희는 잠시 망설이다가 환하게 웃었다. 고마워요, 성우 씨. 그 미소 하나로 성우의 세상은 완전히 바뀌었다. 그날 이후 둘은 자주 함께 걸었다. 공장이 끝나면 야학으로, 야학이 끝나면 버스 정류장까지. 성우 씨는 꿈이 뭐예요? 어느 날 소희가 물었다. 저요? 성우는 하늘을 올려다봤다. 그냥 평범하게 사는 거요. 작은 집 하나 마련하고 좋아하는 사람이랑. 말끝을 흐렸다. 소희가 고개를 갸웃했다. 좋아하는 사람이요? 가족이랑요. 성우는 얼굴이 빨개졌다. 소희가 빙긋 웃었다. 저도 그런 꿈이에요. 두 사람 사이로 봄바람이 불어왔다. 그렇게 석 달이 지났다. 어느 날 소희는 평소와 다르게 얼굴이 굳어 있었다. 성우 씨, 왜? 무슨 일 있어? 소희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저희 아버지가 사업에 실패하셨어요. 뭐, 갑자기 지방으로 내려가야 한대요. 이번 주 안에. 성우의 머릿속이 하얘졌다. 그럼 우린? 소희는 고개를 숙였다. 눈물이 뚝뚝 떨어졌다. 미안해요. 저도 어떻게 해야 할지. 성우는 소희의 손을 잡고 싶었다. 같이 가자고 말하고 싶었다. 나한테 의지해라고 말하고 싶었다. 하지만 그는 20살 공장 노동자. 당장 내일 밥값도 불안한 청년. 입이 떨어지지 않았다. 일주일 후 소희가 떠나는 날 새벽 첫 차 시간. 성우는 정류장으로 달려갔다. 숨이 턱까지 차올랐다. 소희야. 하지만 버스는 이미 떠나고 있었다. 뒷유리 너머로 소희의 얼굴이 보였다. 그녀도 울고 있었다. 성우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얼마나 지났을까? 정류장 벤치에 작은 봉투 하나가 놓여 있었다. 성우 씨에게 말하지 못한 이야기가 있어요. 저는 성우 씨가 좋았어요. 처음 노트를 빌려주던 날부터 매일 함께 걸었던 그 시간들,
모두 너무 행복했어요. 하지만 이렇게 헤어지게 되었네요. 미안해요. 그리고 고마웠어요. 행복하게 꿈꾸던 삶을 살아가길. 편지 아래엔 작은 사진 한 장이 있었다. 야학 앞에서 찍은 단체 사진. 뒷줄 끝에 서 있는 소희. 성우는 그날 버스 정류장에서 해가 뜰 때까지 울었다. 성우는 40년 전 그 편지를 떨리는 손으로 쥐고 있었다. 소희야.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다. 아내와 행복하게 살았다. 딸도 훌륭하게 키웠다. 후회 없는 인생이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엔 늘 이 이름이 남아 있었다. 최소희. 성우는 천천히 일어섰다. 그리고 결심했다. 한 번만이라도 안부를 묻고 싶다. 다음 날 저녁 딸아이가 집에 왔다. 아버지, 왜 갑자기 부르셨어요? 성우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편지를 내밀었다. 이게 뭔데요? 옛날에 아버지가 좋아했던 사람이 있었어. 딸은 놀란 표정으로 편지를 읽었다. 아버지, 엄마한테 미안하지만 한 번만이라도 찾아보고 싶구나. 딸은 잠시 생각하더니 아버지 손을 꽉 잡았다. 아버지, 엄마는 이해하셨을 거예요. 그럴까? 네. 엄마가 돌아가시기 전에 제게 말씀하셨어요. 아빠 혼자 너무 외로워하실까봐 걱정이다라고. 성우의 눈시울이 붉어졌다. 찾아보세요, 아버지. 제가 도와드릴게요. 며칠 후 딸과 함께 동네 시니어 복지센터를 찾았다. 상담사가 말했다. 요즘 어르신들 사이에서 옛 친구 찾기 프로그램이 인기예요. 정말요? 네. 전문가가 옛날 주소록, 졸업명부, 주민등록 전입 기록 등을 조회해서 찾아드리는 서비스예요. 성우는 떨리는 손으로 신청서를 작성했다. 찾고 싶은 사람 최소의 여 1964년생 추정. 마지막 본 장소 서울 구로구 공단 인근. 1984년 6월 15일. 전하고 싶은 말. 잘 지냈는지 궁금합니다. 성우는 마지막 줄을 쓰다가 펜을 멈췄다. 40년. 너무 긴 시간이었다. 소희는 지금 어디서 어떻게 살고 있을까? 결혼은 했을까? 행복할까? 나를 기억이나 할까? 두려웠다. 하지만 신청하겠습니다. 상담사가 미소 지었다. 좋은 소식 있으시길 바랄게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딸아이가 물었다. 아버지, 떨려요? 엄청. 만약에 못 찾으면요? 성우는 하늘을 올려다봤다. 그래도 괜찮아. 찾으려고 노력했다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조금은 편해질 것 같아. 딸은 아버지 팔짱을 꼈다. 꼭 찾을 거예요. 그날 밤 성우는 오랜만에 깊은 잠을 잤다. 꿈속에서 20살 소희가 웃고 있었다. 우리는 때때로 묻습니다. 지나간 사랑을 다시 찾는 게 의미가 있을까? 하지만 진짜 질문은 이것입니다. 평생 마음 한구석에 남은 이름을 끝내 부르지 않고 살 수 있을까? 김성우는 이제 40년을 건너가는 그 용기를 내기로 했습니다. 화면이 서서히 어두워지며 여보세요, 김성우 어르신이신가요? 네, 그런데요. 최소희 씨 관련해서 단서를 찾았습니다. 성우의 손이 떨린다. 단서를 찾으셨다고요? 성우의 목소리가 떨렸다. 네. 1984년 당시 최소희 씨 가족이 서울 구로구에서 전남 순천으로 전입신고를 한 기록이 있습니다. 순천. 그리고 1992년에 다시 광주로 이동한 기록이 있고요. 성우는 메모지에 받아 적었다. 손이 떨려서 글씨가 흐트러졌다. 그럼 지금은 현재 위치는 좀 더 조사가 필요합니다.
시간을 주시면 최선을 다해 찾아보겠습니다. 전화를 끊은 후 성우는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다. 40년. 소희가 살아온 40년의 흔적이 조금씩 드러나고 있었다. 저녁, 딸아이가 전화했다. 아버지, 어떻게 됐어요? 소희가 순천으로 갔었대. 순천이요? 응. 그리고 광주로 다시 이사 갔고, 딸은 잠시 침묵하다가 말했다. 아버지, 직접 가보실 생각이세요? 너무 무모한 짓일까? 아니요. 딸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후회하시는 것보다 낫죠. 제가 같이 갈게요. 아니야, 넌 일도 있고. 아버지, 딸은 부드럽게 말했다. 아버지 인생에서 이것만큼 중요한 일이 어디 있어요. 제가 도와드리고 싶어요. 성우의 눈시울이 붉어졌다. 고맙다. 정말. 사흘 후 성우와 딸은 순천행 KTX에 올랐다. 창밖으로 풍경이 빠르게 지나갔다. 긴장되세요? 딸이 물었다. 응. 가슴이 계속 두근거려. 성우는 가방에서 40년 전 사진을 꺼내봤다. 야학 앞에서 찍은 단체 사진. 뒷줄 끝 수줍게 웃고 있는 소희. 진짜 예쁘시다. 딸이 사진을 들여다보며 말했다. 그때는 다들 예뻤지. 성우가 쓴웃음을 지었다. 그래도 아버지 눈엔 이분이 제일 예뻐 보였나 봐요. 그랬어. 잠시 침묵. 딸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엄마한테 말씀드린 적 있어요? 응. 뭐라고 하셨어요? 성우는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다. 엄마가 이해해줬어. 마음속에 남은 사람이 있는 게 당연하다고. 엄마 정말 대단하셨네요. 그래. 너희 엄마는 정말 말을 잊지 못했다. 기차는 계속 남쪽으로 달렸다. 순천역. 플랫폼에 내리자 따뜻한 남쪽 바람이 불어왔다. 여기가 소희가 살았던 곳. 성우는 주변을 둘러봤다. 40년 전과는 완전히 달라진 풍경. 하지만 어딘가 익숙한 공기. 아버지, 먼저 시청에 가보죠. 1984년 전입 기록을 찾고 계신다고요? 공무원이 놀란 표정을 지었다. 네. 혹시 가능할까요? 워낙 오래전 일이라. 전산화되기 전 기록이라 시간이 좀 걸립니다. 괜찮습니다. 기다리겠습니다. 30분 후 공무원이 낡은 장부를 들고 나왔다. 찾았습니다. 성우의 심장이 멎는 듯했다. 최소희 1964년생 1984년 7월 2일 전입. 주소는 순천시 조곡동 영호번지. 조곡동. 그런데 1992년 3월에 광주시로 전출하셨네요. 광주 어디로요? 광주 북구 용학동입니다. 성우는 떨리는 손으로 메모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택시를 타고 조곡동으로 향했다. 이 동네는 재개발되기 전까지 서민들이 많이 살았죠. 기사님이 말했다. 아, 그렇군요. 지금은 거의 다 아파트로 바뀌었는데 혹시 누구 찾으시는 거예요? 옛날 친구를. 기사님이 백미러로 성우를 봤다. 첫사랑이신가 보네요? 네. 하하, 보면 알아요. 요즘 어르신들 중에 옛날 사람 찾는 분들 많으시더라고요. 성우는 씁쓸하게 웃었다. 다들 그리운가 봅니다. 조곡동 재래시장. 성우와 딸은 오래 장사를 하신 슈퍼주인 할머니를 만났다. 혹시 이분 기억나세요? 성우가 사진을 보여드렸다. 할머니는 돋보기를 꺼내 사진을 자세히 들여다봤다. 아이고, 이게 언제 사진인디? 1984년쯤입니다. 그때 최 씨네 딸. 성우의 눈이 커졌다. 네, 최소희. 기억하세요? 기억하지.
아버지가 사업 망해서 이 동네 와서 고생 많이 했지. 어떻게 지내셨어요? 할머니는 한숨을 쉬었다. 그 집 딸이 참 기특했어. 공장도 다니고 밤엔 공부도 하고 어머니 아프신 거 돌보느라 고생 많이 했지. 성호의 가슴이 먹먹해졌다. 소희도 힘들었구나. 그 후론 어떻게 되셨어요? 글쎄 1992년쯤 광주로 이사 갔다던디 그 뒤론 소식이 없어. 광주. 아마 거기서 결혼했을 거요. 한번 소식지에서 봤는데 기억은 안 나네. 성호는 고개를 숙여 인사했다. 감사합니다, 할머니. 순천에서 광주까지는 차로 1시간. 성호는 계속 창밖을 바라봤다. 아버지, 만약에 이미 가족이 있으시면요? 딸의 질문에 성호는 잠시 말을 잃었다. 가족이 있겠지. 그래도 괜찮으세요? 응. 성호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냥 잘 살고 있는지 행복한지만 알고 싶어. 그것만으로도 충분해. 하지만 아버지 마음이야 어쩔 수 없지. 40년을 마음에 담고 살았는걸. 딸은 아버지 손을 꽉 잡았다. 저는 아버지가 행복하셨으면 좋겠어요. 고맙다. 광주 북구청 민원실. 또다시 기록을 찾았다. 최소혜 씨, 1992년 3월 전입. 1998년까지 이 주소에 계셨네요. 1998년 이후는요? 사망 신고가 되어 있습니다. 성호의 세상이 멈췄다. 네, 1998년 11월 27일 사망 신고되어 있네요. 딸아이가 아버지를 붙잡았다. 아버지. 성호는 그대로 주저앉을 뻔했다. 아니, 안 돼. 공무원이 당황하며 물을 가져왔다. 괜찮으세요? 성호는 떨리는 손으로 물을 받았다. 40년 만에 찾은 이름. 그런데 그녀는 이미 혹시 가족 연락처는 배우자 연락처가 있긴 한데요. 공무원이 조심스럽게 말했다. 전화번호 알려드릴게요. 구청 밖. 성호는 벤치에 앉아 한참을 울었다. 아버지. 딸이 등을 쓰다듬었다. 소희가 없다니. 아버지. 진정하세요. 성호는 눈물을 닦으며 천천히 마음을 가라앉혔다. 소희 남편분께 전화해봐야겠다. 지금요? 응. 그래도 소희가 어떻게 살았는지 알고 싶어.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걸었다. 여보세요? 중년 남자의 목소리. 안녕하세요. 저는 김성호라고 합니다. 혹시 최소혜 씨 남편 되시나요? 네, 그런데요. 저는 아주 오래전에 소혜 씨를 알았던 사람입니다. 실례지만 소혜 씨가 돌아가셨습니다. 20년 전에. 성호는 입술을 깨물었다. 어떻게? 교통사고였습니다. 갑작스러웠어요. 그랬군요. 죄송합니다. 잠시 침묵. 소희 남편이 물었다. 혹시 김성호 씨라고 하셨죠? 네. 아내가 당신 얘기했었어요. 성호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뭐라고요? 아내가 사망하기 전에 편지 하나를 남겼습니다. 성호는 숨이 멎는 듯했다. 편지를요? 네. 언젠가 김성호라는 사람이 나를 찾으러 오거든 이걸 주세요라고. 20년 동안 그 편지를 보관하고 있었는데 정말 오시네요. 성호는 말을 잇지 못했다. 소희가 자신을 기억하고 있었다. 혹시 만나뵐 수 있을까요? 물론입니다. 아내도 원했을 겁니다. 다음 날 오후 성호는 딸과 함께 소희 남편
정민수 씨를 만났다. 60대 중반, 차분한 인상의 남자. 처음 뵙겠습니다. 두 사람은 악수를 나눴다. 정민수는 낡은 봉투를 꺼냈다. 이게 아내가 남긴 겁니다. 봉투 겉면에는 김성호 씨에게라고 적혀 있었다. 성호의 손이 떨렸다. 제가 지금 열어봐도 될까요? 그러세요. 성호는 천천히 봉투를 열었다. 성호 씨에게 이 편지를 읽고 계신다면 아마도 제가 세상에 없을 때일 거예요. 갑자기 이런 편지를 남겨서 놀라셨죠? 저는 교통사고로 크게 다쳤어요. 의사 선생님은 회복이 어렵다고 하시네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하지 못했던 말을 남기려고 해요. 성호 씨 40년 전 버스에서 내리지 못한 그날부터 저는 매일 당신을 생각했어요.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고 평범하게 살았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늘 당신이 있었어요. 당신도 잘 살고 있는지 행복한지 가끔 저를 떠올리는지 궁금했어요. 미안해요. 남편에게도 그리고 당신에게도 사랑했던 사람을 완전히 잊는다는 건 불가능한 일인가 봐요. 하지만 저는 최선을 다해 살았어요. 좋은 남편을 만났고 좋은 가정을 꾸렸고 후회 없이 살았어요. 그러니까 당신도 저 때문에 슬퍼하지 말아요. 우리는 다른 인생을 살았지만 그래도 서로를 기억했잖아요. 그것만으로도 충분해요. 부디 당신도 행복하게 사세요. 마지막 인사를 전하지 못해 미안해요. 그리고 고마웠어요. 1998년 10월 소희. Nothing left but endless pain. You were my everything, now you're gone. World came crashing, can't go on. First love, last goodbye. So 편지를 다 읽은 성우는 그대로 고개를 숙였다. 눈물이 뚝뚝 떨어졌다. 아버지. 딸이 아버지 등을 쓰다듬었다. 정민수도 눈시울을 붉혔다. 아내가 당신을 많이 생각했어요. 성우는 고개를 들었다. 소희는 행복했나요? 정민수는 고개를 끄덕였다. 네. 힘든 시기도 있었지만 늘 웃으려고 노력하는 사람이었어요. 다행이다. 성우는 눈물을 닦았다. 정말 다행이다. 정민수가 천천히 말했다. 아내는 제과점에서 일하다가 저를 만났어요. 제과점? 네. 빵 만드는 걸 정말 좋아했죠. 손님들한테 늘 친절했고. 정민수는 잠시 말을 멈췄다. 딸 하나를 낳았는데 정말 예쁘게 키웠어요. 지금은 결혼해서 서울에 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아내가 돌아가실 때 딸이 20살이었어요. 마지막까지 딸 걱정만 하더라고요. 성우는 가슴이 먹먹했다. 소희는 끝까지 누군가를 위해 살았구나. 당신도 힘드셨겠어요. 처음엔 많이 힘들었죠. 하지만 딸이 있었고 또 살아야 했으니까요. 두 남자는 잠시 침묵했다. 모두 사랑하는 사람을 잃은 아픔을 아는 사람들이었다. 혹시 소희를 볼 수 있을까요? 성우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물론입니다. 같이 가시죠. 광주 외곽 야산. 조용한 묘지. 정민수가 한 묘비 앞에 섰다. 고 최소의 1964년에 태어나 1998년에 여기에 잠들다. 성우는 그 앞에 무릎을 꿇었다. 소희야. 목이 메었다.
늦었어. 너무 늦게 왔어. 성우는 40년 전 받았던 편지와 지금 받은 편지를 무덤 앞에 놓았다. 미안해. 그때 너를 잡지 못해서, 같이 가자고 말하지 못해서 눈물이 멈추지 않았다. 나도 너를 평생 잊지 못했어. 결혼하고 딸 키우고 그래도 늘 내 생각을 했어. 바람이 불어왔다. 마치 소희가 대답하는 것 같았다. 이제야 왔네. 보고 싶었어, 소희야. 딸과 정민수는 조용히 뒤에서 성우를 지켜봤다. 한참 후 성우는 천천히 일어섰다. 감사합니다. 정민수에게 인사했다. 이렇게라도 소희를 만나게 해주셔서 괜찮습니다. 아내도 원했을 거예요. 혹시 정민수가 말했다. 우리 딸을 만나보시겠어요? 소의 딸을요? 네. 엄마 얘기 가끔 하거든요. 김성우라는 분 얘기도요. 성우는 놀랐다. 소희가 딸한테도 딸이 고등학생 때 한번 물어본 적이 있대요. 엄마 첫사랑이 누구냐고. 뭐라고 하셨대요? 아주 착한 사람이었다고. 성우는 고개를 숙였다. 서울로 돌아가는 길 KTX 안. 성우는 창밖을 바라보며 조용히 말했다. 소희야, 넌 잘 살았구나. 딸이 아버지 어깨에 기댔다. 아버지도 잘 사셨어요. 그럴까? 네. 소희 이모님도 아버지가 행복하길 바라셨잖아요. 성우는 소희의 마지막 편지를 다시 꺼내봤다. 저 때문에 슬퍼하지 말아요. 당신도 행복하게 사세요. 그래. 성우는 편지를 가슴에 안았다. 이제 보내줘야겠지. 서울역에 내렸다. 성우는 이상하게 마음이 가벼웠다. 40년 동안 짊어진 무게가 조금은 내려놓아진 느낌. 아버지, 오늘 저희 집에서 주무세요. 아니야, 괜찮아. 아니에요. 매영이 저녁 준비한대요. 성우는 미소 지었다. 그래. 고맙다. 딸과 손을 잡고 걷는데 문득 앞에서 어떤 할머니가 걸어왔다. 성우는 순간 멈췄다. 뒷모습이 소희와 비슷했다. 할머니가 뒤돌아봤다. 물론 소희는 아니었다. 하지만 성우는 그 순간 깨달았다. 소희는 어디에나 있구나. 걷는 사람들 사이에, 웃는 사람들 속에, 바람이 부는 거리 어디에나. 소희의 기억은 영원히 남을 것이다. 우리가 사랑한 사람은 결코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들은 우리 마음 속에, 우리가 걷는 길 위에, 우리가 보는 모든 풍경 속에 늘 함께 있습니다. 그것이 사랑이 남기는 마지막 선물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선물입니다.